안녕하세요, 이완자입니다.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3월 7일 금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 구속 취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방금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광화문 뉴스토마토 광화문 스튜디오 바로 옆에 성공회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있거든요. 그 건물 옥상에서 또 오늘 낮에 윤석열 씨 지지자로 추정되는 분 한 분이 분신하셨습니다. 다행히 소화기로 이 건물 관리인이 바로 불을 꺼서 큰 일은 나지 않았는데 이분이 또 윤석열 대통령 만세 이런 문구를 남기시고 많은 분들도 간첩으로 지목하시고 이런 글을 또 남기고 분신을 하셨었어요. 이 모든 일이 참 굉장히 혼란스럽고 놀랍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어떤 일인지 오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그리고 윤형중 랩 2050 대표님 두 분 모시고 말씀 좀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장 빠르게 항상 뉴스를 전달해 주시는 박영식 에디터님. 예.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이거 앞뒤가 지금 뉴스를 저도 몇 개 봤는데 앞뒤가 네.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 뭐 이따가 저희가 이제 기자 연결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도 좀 정리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2일에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을 어쨌든 법원이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거거든요. 근데 대체적인 어떤 사유나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기타 내용들 중에는 공수처의 어떤 수사 범위와 관련된 내용, 즉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그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라는 등등의 이런 뭐 소식들도 더불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보다는 지금 구속 기간에 대한 이유가 더 크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네. 대부분 이제 취재 기자들의 경우에는 체포적 부심은 많이 안 들어보고 살았거든요. 네네네. 구속적 부심은 뭐 많이 들어보기도 했는데 네. 구속 영장 심사를 받고 나서 영장이 발부된 이제 이 사람들의 경우에 구속이 정당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게 다시 물어볼 수 있는데 영장 심사에 대해서 일단 인용이 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변호인들이 확실치 않다면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속적 부심도 사실 요즘에야 뭐 정치인들이 많이 쓰지 과거에는 이런 일이 많이 없었는데 윤석열 측에서는 걸었던 게 체포적 부심이었습니다.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체포적 부심을 했었고 이 구속적 부심의 경우에도 만약에 구속된 사람에게 대해서 적부심을 따로 한다고 하면 뭐 자료가 오고 가는 구속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오고 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구속 기간에 산입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가해서 구속 기간에 섞여서 계산을 하지 않거든요. 네. 제외해서 네.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걸 판단해야 되니까. 네. 근데 체포적 부심은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어가지고 체포적 부심을 신청했었던 윤석열 쪽에서 아니 왜 구속 기간을 엄밀히 따지면은 왜 구속 기간을 날로 표기를 하냐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오늘 법원의 그 기한 계산을 보니까 구속 기간 만료 시간이 이미 지났고 9시 45분이 초과된 상황이었다라는 그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적법한 기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대목에 윤석열 측의 입장을 법원이 반영해줘서 일단 구속 취소를 받아들인 것인데 네. 지금의 시점에서는 검찰이 항고를 할 수 있어요. 네. 즉시 항고를 하게 되는 그 시간은 7일 이내에 즉시 항고 결정을 하면 당장 석방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항고 포기를 하면 네. 윤석열은 석방이 되고 구치소를 나와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검찰이 만약에 즉시 항고를 때리면 네. 이거는 좀 더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 풀려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 결정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위헌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봐야 될 대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은 날이니까 네, 그걸 네. 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 이거는 사실 따져볼 만한 문제인데 판사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는 저는 뭐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죄가 중하고 뭐 중하지 않고 이 문제는 전혀 아니고 법리적 해석의 문제고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인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다. 매우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이다. 요거는 일단 분명하게 하고 뉴스토마토 기자도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강석영 기자가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현장 취재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영 기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강석영입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리해서 좀 말씀 주시죠. 예, 앞에서 자세히 말씀 주셨는데 법원이 오늘 오후 2시경에 윤석열 씨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석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면 상급 법원이 다시 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이 윤 씨 구속 취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윤 씨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기간 계산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윤석열 씨는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에 체포 적부심, 그러니까 체포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를 받아서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거는 수사기관하고 법원 사이에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입니다. 윤석열 씨 경우에는 10시간 30분 가량이었는데요. 이 시간을 구속기간 10일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윤석열 씨 측은 제외해야 한다고 했고, 이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줄어들어서 구속기간이 25일, 지난 25일 자정으로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26일 오후에 기소가 됐으니 구속기간을 넘겨서 기소한 셈이죠. 반면에 검찰은 이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검찰 주장대로라면 27일 자정에 만료되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넘기지 않고 기소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법원은 윤석열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아닌 체포적부심까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체포와 구속을 별개의 제도로 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 설명드리면 두 번째는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하고 검찰이 윤석열 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상의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아닐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수사 범위 안에 있는 혐의와 관련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수사 범위 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위 외의 혐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씨 경우에 적용해서 말씀드리면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발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없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법원 판단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법원이 체포 구속을 잘못했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민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은 효력 집행정지로 윤석열 씨가 석방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다시 하고 상급법원에서도 구속 취소가 결정이 될 경우에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이제 공수처 수사권이 있는지까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강석영 기자님. 네네네. 강석영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 스튜디오에서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네, 마지막에 강석영 기자님 또 두 가지로 사안을 정리를 해주셨고 여야 반응이 나왔다고 했는데 여야 반응도 지금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네, 영상 부탁드립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는 두 가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구속 취소의 이유로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아까 박영식 에디터님 좀 자세히 또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한 10시간 30분 정도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기소가 된 게 구속 기간 넘겨서 기소했다, 이렇게 처리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판단은 이것은 또 수사권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조금씩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로 내란이 드러나서 수사를 했다면 괜찮은데 이번에 그렇게 한 것 같지 않다. 한꺼번에 그냥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대목은 법원이 그 영장과 관련돼 가지고 판단을 할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에 와서 또 다시 따지면서 이 구속 취소 인용과 관련된 어떤 결정에 사법부에서 넣는다는 것은 저는 약간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게, 제가 오늘 딱 그러네요. 딱 네 분의 법조인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게 너무 사실 처음 있는 선례라서 구속 기간을 뭐 시간을 두고 따진다는 것도 그렇고, 체포적부심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부분 등등 이런 문제를 삼는 것도 그렇고, 일찌감치 이 윤석열 내란 수괴를 체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논란들이 끊임없이 불거지니까 법원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면 정리가 좀 될 것이다. 근데 영장을 발부하는 대목에서도 공수처의 영장 발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당하게 얘기했고, 검찰이 그래서 사실은 구속 시한을 연장하고 싶어서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또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들은 그냥 기소만 해. 공수처가 수사 다 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데에서 수사권 논란 어느 정도 저는 이미 불식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다시 구속 취소 인용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저는 사법부가 오히려 어떤 법리적 혼선을 지금 스스로 갖고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대목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박영식 에디터님 말씀이 굉장히 정확하고요. 이미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발부 과정에서 이게 한 차례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고, 그때 일단 한 번은 정리된 논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구속 취소 이제 결정이, 물론 이제 검찰이 항고가 남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건 윤석열의 죄랑 관련 없어요. 윤석열 죄랑 관련이 없고요. 탄핵 재판에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네, 탄핵하고 완전히 별개. 네, 완전히 별개고요. 요거는 정말 절차적으로 아주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 구속 기간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그 수사권의 권한이, 공수처가 가진 권한이 어디까지에 미치는 것인가, 딱 여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뭐 이렇게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탄핵 심판에도 영향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내란 지속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우려하고, 사실 저도 오늘 박지원 의원 표현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격 떨어지는 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마 해외에서는 이런 느낌입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두 달 지나지 않아서
구속이 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체포되는 건 시끌벅적했는데 다시 이제 풀려나는 수 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군사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국가나 아니면은 뭐 마약 범죄 소굴과 권력자들이 결탁되어 있거나 뭐 이런 나라들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국제사회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게 검찰이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입니다. 왜냐면은 방금 박영신 에디터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이게 검찰은 그동안 줄곧 주장했습니다. 전례가 있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원래 구속 기간에 대한 그 뭐 왔다 갔다 송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대한 계산은 날로 하는 것이다. 그건 선례가 있고 판례도 있다.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적법한 그 해석에 따라서 그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기소를 그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소 시점을 정하는 것도 검찰은 나름의 선례에 따라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공수처 수사권은 이미 정리를 해주셨고요. 근데 검찰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렇게 또 기소를 그 시점에 할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는 의문은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만에 하나라도 있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물론 아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또 이렇게 피해갈 것 같습니다. 당초 그 당시 그때의 논란을 복귀해 보면은 원래 이제 구속 기간을 더 연장해서 10일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10일은 검찰이 수사하기로 상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그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한 뒤 한 이틀 뒤인가에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애초에 그 공수처에서 8에서 9일 거의 10일 가까이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면 10일 가까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도 뭐 불러도 안 오고 막 구치소에서 안 오는 것도 이게 할 수 있는 거냐 막 이런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이게 아무리 선례가 있고 본인들이 수사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도 그래도 논란의 여지가 없게 그 딱 그 날짜나 시간으로 개선해서라도 논란의 여지가 없게 그 기한에 맞춰서 기소를 했었어야죠. 네, 검찰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미 뭐 우리가 증거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렇다면 검찰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지금 저는 이 논란이 공수처의 무능 또 공수처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논란으로 발전하는 것은 이 논란에 대한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임 소지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 소지는 검찰에게 있습니다.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요. 결국엔 이 특검을 안 해서 생긴 일입니다. 네. 이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특검의 문제. 예, 수사권 논란도 특검에 있었으면 아무 논란이 없었습니다. 특검은 당연히 수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있었으면요. 뭐 이 지금 검찰을 우리가 못 믿잖아요. 도대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왜 구속영장 청구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날짜를 갖다가 왜 이런 리스크를 아예 없도록 하지 않았던 거야? 이 우리가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의혹의 눈을 바라볼 필요가 없이 특검을 썼으면 모든 문제가 깔끔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있잖아요. 그 솟아날 구멍은 특검입니다. 다시 내란 특검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자유문수님이 슈퍼챗도 쏴지네? 이런 메시지 주면서 윤 대표님 말씀하실 때 슈퍼챗을 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유문수님. 검찰의 문제다. 아니 근데 그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돌려보면은 그 지금 여기 법원이 오늘 발표한 걸 보면 9시간 45분 이미 구속 시한이 만료가 됐고 그 이후에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라는 그런 윤석열 측의 말에 어느 정도 뜻을 받아준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 검찰이 구속기한 연장하려고 하니까 법원에서 안 받아주고 나서 주말이었나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지검장, 고검장 뭐 회의 이런 거 주재해가지고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된다고 시간을 질질 끌었어요. 그래서 아니 석방이냐 구속 기소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시에 검찰은 대면 조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소한다라는 부담이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뭐 지금 기억나는 그런 선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에서 또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 수사한 내용들을 다 받아서 검찰이 기소를 판단하는 것이니까 추가적인 보충 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과거 선례도 있습니다.
뭐 조국 전 장관의 저기 안에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공소시효의 문제가 걸리기 직전에 바로 그냥 한 번도 소환 조사 없이 그냥 기소해 버렸거든요. 그런 검찰이 그때는 왜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까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루를 소비하면서 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려면은 당연히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2시 정도에 이게 이제 속보가 전해졌는데 아직까지 즉시 항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뭐 오늘 풀어준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물론 생각할 시간이라는 게 법적으로 7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7일 안에 즉시 항고 결정을 검찰이 하지 않으면 윤석열을 석방한다. 이제 이 결론이거든요. 그럼 저는 항고할 거라고 보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진짜 우리가 잘못 계산하는 게 맞는 거야? 법원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야, 우리도 좀 깜짝 놀랐다라는 식으로 당황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런 시간을 준다는 것은 이미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한남동 관저나 뭐 이런 쪽에 어마어마한 지지자들이 또 대거 나와서 윤석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은 사법부가 사회적인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적인 혼란을 종식시켜주고 사회적 안정을 가져와야 되는 책임을 지금 방기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선택을 마치 뒤집으며 이 구속 취소 인용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두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임 소재는 확실하자. 공수처의 제도적 미비점들 때문에 여러 책임 소재를 물을 수는 있다고는 보지만 지금 이 책임은 저는 검찰의 책임이 완벽한 검찰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끌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우정 씨가 옷을 벗어야 된다고 봐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 물러나야 됩니다. 이거는 총장한테 문제가 네,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검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유별나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 저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뭔가 숨길 게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검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요. 검사가 가장 무서운 게 물론 수사권도 있지만 그 수사를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기소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기소 독점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뭐 이 검찰 실무와 뭐 검사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그냥 속마음을 얘기를 해주면은 진짜 무서운 거는 기소를 하느냐가 아니에요. 기소를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가장 무서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까 이제 방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예, 지금 뭐 비아폰의 불출이나 비아폰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도록 검찰이 막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 검찰과 윤석열 측과 대통령실과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아니 우리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최대한 수사기관이라도 그렇죠.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것조차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제 내란 초기부터 우리 내란의 공모자, 내란의 전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늘 긴장을 늦추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이 내란의 공모자가 아닌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 때였는데 그래도 약간 제가 그래도 걱정을 너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법원의 결정한 부분, 그 부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는데 사유를 덧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후에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서울중앙지법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원의 설명은 어쨌든 이거 이렇게 수사했다가 나중에 다시 뒤집힐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단단히 잘 다지고 가자. 이런 취지인 걸로 저는 들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이제 그 판사도 이런 결정을 하면서 물론 부담이 있을 거고요. 그게 실제로 이런 뭐랄까 법조인들조차 예상하지 못하는 이변이나 이런 선례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1심과 2심 즉 하급심에서 증거를 가지고 다투다가 대법원으로서 법리만을 봤을 때 이 하급심에서 적용하는 법리들이 만약에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 재판 자체를 이제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 하자.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법리적으로 뭐 빈틈없이 적용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죠. 근데 이걸 이제 국민들 마음을 제가 대변하고자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자고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칙 세력입니다. 반칙을 범했죠.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했고 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독재 시대로 돌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아주 저는 이게 그 절차적 정당성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99%의 완벽을 기했지만 1%가 모자랐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판사가 저는 충분히 여론도 고려할 줄 알아야 되고 뭐 물론 이제 법리 적용은 100%고 법대로만 판단한다. 이것이 법치만능주의잖아요. 이런 것만 따지다 보니까 결국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될 건데 그럼 판사가 이거에 대해 책임을 집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풀어주면은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아무리 직무가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누군가와 통화하고 당연히 그렇죠. 누군가를 압박하고 당연히 다시 계엄을 뭐 물론 계엄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고 자기만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사가 열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분에게 어떤 권한을 누가 어떤 식으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절대적으로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감정과 정무적 판단을 담아서 말씀드린 거고 법리 해석은 이제 법률가들이 따로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그러면 이게 이제 법리적 혼란을 뭘 갖고 올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네. 자, 체포적 부심과 이 구속적 부심을 일일이 따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피의자가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피고는 아니죠.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그럼 윤석열의 사례가 앞으로 어떤 악습을 낳게 될 건지 폐해를 남기게 될 건지 좀 걱정됩니다. 제가 만약에 죄를 지어가지고 체포를 당하잖아요. 일단 체포적 부심. 저 구속당하잖아요. 일단 구속적 부심. 모든 걸 다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런 악습을 남겨준 거 아닙니까? 근데 판사가 심지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건 바이 건 모든 피의자가 다 걸어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판사가 길을 열어준 거예요. 심지어 아까 그 여러 그 구속 취소 사유 중에 뭐 수사권 분쟁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사유를 담으셨던데 아니 이미 법원이 그런 판단을 했던 선례가 있었던 걸 뒤집어가지고 또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저는 많은 오점들을 남기게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왜 윤석열 케이스에만 이런 중요한 의견 변경을 담아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느냐. 체포적 부심이란 이례적인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왜 다른 피의자는 적용 안 해줍니까? 해줍니까? 다른 판사들은 해주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분노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결정을 할 때도 충분히 이런 고민을 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란 수괴고 내란을 일으킨 대상에게 이런 식의 판단을 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사회적 혼란과 사법적 혼란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이 판사님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검찰이 항고하면 특히 이제 수사권 관련된 그 부분은 제 이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 이번 법원의 결정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이 법원 재판부의 설명 자료의 문장 자체도 굉장히 논리적인 바로 허점이 드러났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설명 자료에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어요.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에 따라 뭐 어떤 목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가요.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은 관련 범죄는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따져본 부분은 이 수사 과정에서만 그거에 새로 발견되어야지만 관련 범죄라고 인정하는 그 네. 논리적인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재판부가. 네. 예, 수사 과정에서만 인지하여야지만 관련 범죄다. 그거는 아주 새로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관련 범죄라는 거는 수사 과정에서만 밝혀질 수도 있지만 수사 과정이 아니라 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밝혀지기도 하고 먼저 수사하지 않은 과정에서도 밝혀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을 유심히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서는 좀 안타깝지만 그 기존의 선례와 판례가 검찰의 주장대로 뭐 시간으로 계산하였다고 검찰은 주장하였잖아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지금 재판부의 논리가 그렇게 근거 없고 설득력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은 이제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서류의 송달, 접수, 반환 막 이런 시간들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계산할 때 있어서 날로 계산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만큼은 그래도 합리적이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설득력이 또 없진 않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검찰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질문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검찰이 예.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헌재가 실제 이게 만약에 헌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 위헌 판단을 내릴 수도 차후에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첫 선례니까 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단 바라봐야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비록 앞서서 좀 흥분하긴 했습니다만 뭐 좀 더 시간을 두고 즉시 항고가 내려진다고 하면 고등법원에서 좀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저도 이게 이런 사례는 처음 봤기 때문에 모두가 다 처음 겪는 사례잖아요.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나 문제를 따진 것이니까 실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윤석열의 이 탄핵 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게 그 헌법재판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어떤 여론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것이고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를 그동안 흔들어왔던 극우 세력들의 준동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이 결정이 내려지다 보니까 저는 뭔가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다. 즉 지금 밖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서 시위 및 집회를 하시는 분들 쪽에는 어떤 큰 영향을 주고 또 하나의 명분을 준 셈이잖아요. 그거 봐라. 이거 구속이 잘못됐고 적법하지 않은 것을 밀어붙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 윤석열의 탄핵조차도 마찬가지로 잘못이 있는 거다라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차원에서 너무 걱정되는 일이고요. 전망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를 일찍 내렸다라고 한다면 이런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 대통령의 권한 자체를 박탈해버리면 그가 제2의 계엄을 구상할 수도 없고 실제 직무가 정지돼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누군가와 밥을 먹으면서 또 다른 정치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거니까요. 즉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저로 돌아가게 만든다고 한다면 네네네. 대통령의 권한을 일찌감치 빼앗았다라면 탄핵 선고가 일찍 내려졌다라면 이런 걱정이 필요 없죠. 이 절차적 정당성 지켜도 됩니다.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아직 탄핵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고 다음 주에 내려지는 이 목전에 이런 결정이 있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부담이고 양쪽의 지지자는 또 집결할 것이고 이번 주말에는 또 내전 상황에 준하는 여러 움직임들과 여론들이 또 부닥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까 초반에 소개시켜 주셨던 어떤 특정 지지자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들밖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즉시 항고를 통해서 고등법원이 고민하는 이 시기에 이 어간에 만약에 선고가 내려지게 돼서 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그나마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으나 네. 또한 또한 만약에 여기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통해 다음 한 주를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즉 탄핵 심판 선고를 기간을 늘려서 다다음 주에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지연시키면 이거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아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네. 지금 정말 그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방금 헌법재판소는 이제 뭐 8인 체제로 선고할 거냐 9인 체제로 선고할 거냐 이런 논쟁을 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조속한 결정을 통해서 그 어찌 보면 이 내란숙의 혐의를 받는 사람이 다시 관저로 돌아가는 대통령의 자격을 그러게요. 유지한 채로 관저로 돌아가는 일을 좀 막았으면 하는 그런 저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 굉장히 또 중요한 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 그 법원입니다. 왜 법원 그 이번에 서울고검에서 이제 그 비화폰 그 이제 관련된 문제가 이제 받고 있고 또 당시 이제 체포 당시 문제를 지적을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네네. 대한 이제 구속영장을 그 계속 이제 검찰이 반려하다가 서울고검에서 이제 그 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9명 중에 6명이 찬성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 저는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그 구속이 취소되고 석방이 되고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또 어떤 모종의 일들을 꾸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도주의 우려가 없거나 아니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서 구속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속 기간에 대한 계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속 취소가 되는 것이잖아요. 원래 구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인데요. 이분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굉장히 큰 분이라는 걸 온몸으로 입증해 온 사람입니다. 네, 심지어 뭐 체포가 안 되려고 무력 저항을 뭐 지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정말 검찰이 이제 뭐 계산 잘못해가지고 풀어주게 된다면은 그러면 다시 또 증거인멸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예, 네네네. 우리가 그 점을 잘 봐야 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비아폰 그리고 김성훈 그 차장에 대한 구속이 반드시 관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씀 주셨으니까 자 일단 요 얘기를 정리를 하고요. 여기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네요. 어쨌든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졌지만 윤석열 씨에 대해서 7일간의 이 검찰의 항고 기간이 있고 그 7일 안에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석방이 혹시라도 구속 취소돼서 사저로 돌아가서 내란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아닌 상태에서 그렇죠. 네, 그냥 그 심판을 받고 이제 사법 수사기관하고 법원 쪽에서는 그냥 다시 차곡차곡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해서 다시 구속을 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그림이 괜찮은데 그게 제일 안정적일 그게 수 제일 있는데. 안정적인 거죠. 네, 근데 네. 만약에 탄핵 심판이 더 늦어져서 다음 주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런 되면 거죠. 아마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도 의심하게 될 겁니다. 이미 변론 기일도 많이 기회를 줬고 뭐 상당히 뭐 6차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나올 만한 주장은 다 나왔는데 네. 부정선거론 자체를 계속 재판관들이 들어야만 하는 시점이었으니까요. 여러모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현명한 결정을 다음 주에 해주길 바라는데 아직까지도 이 시각까지 즉시 항고 결정이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